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6월 10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물론 이적 시장이 열린 시기와 관계없이 선수 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이라든지 이미 공식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적 시장은 6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진행되고 이 기간에 정식 선수 등록이 가능합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이미 이반 페리시치와 프레이저 포스터 두 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자유계약 선수였기 때문에 미리 발표하고 7월 1일에 기존 팀과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콘테 감독의 요청에 따라 프리시즌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선수의 영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호 오피셜도 대기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2022년 여름 이적 시장 최신 상황,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전 포지션에 걸친 최신 상황 및 이적 시장 타깃, 새로 공개된 타깃까지 소개했거든요. 이 보도 내용 핵심적인 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6월 10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이 공식 오픈된 날 토트넘 허스퍼의 영입 리스트 최신판을 보도했는데요. 한국을 방문했던 브라질 대표팀의 일원이자 네이마르 선수의 절친으로 알려진 올랭피크 리옹의 루카스 파케타가 토트넘의 리스트에 있는 것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른쪽 윙백 옵션으로는 정말 특급 자원이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인테르 밀란에서 전성기 기량을 이끌어낸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까지도 토트넘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 보도 내용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토트넘 허스퍼의 이적 시장 상황 중간 점검했습니다. 파비오 파라티치 풋볼 매니징 디렉터 그리고 콘테 감독이 지난달 말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휴가를 마치자마자 만나서 이적 시장 타깃에 대해 논의를 했죠. 어떤 선수를 또 내보낼 수 있는지,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를 의논했고 또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영입 부서에 새로운 인물이 가세한 것인데요. 스코틀랜드 명문 클럽 레인저스의 수석 스카우트로 일해왔던 앤디 스콜딩과 계약을 해서 스티브 히첸 디렉터가 빠진 이후 부조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 파라티치 디렉터 혼자만 움직이던 부분들이 채워졌어요. 물론 둘이 상하 관계로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스콜딩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원했던 유망주 영입이라든지 장래성을 갖춘 영입들에 대해서 파라티치를 지원하고 파라티치가 즉시 전력검 선수들에 대한 1군 선수 구축과 영입 협상들을 주도하면서 역할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거나 토트넘이 현재 윈나우라는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같이 가져가겠다 이 아심을 보이면서 세밀하게 이적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풋볼 런던의 보도 내용 중에 당장 영입할 수 있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1군 선수 중심의 포지션별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윙백 자리입니다. 오른쪽 윙백 포지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21살 제드 스펜스인데요. 노팅엄 포레스트로 임대된 미들즈브러 선수인데 미들즈브러의 본래 또 다른 오른쪽 윙백 유망주가 있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위해서 임대가 됐다가 오히려 이제 이 선수가 더 큰 활약을 펼치면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시켰거든요.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되어 있는 제드 스펜스 이 일정 때문에 협상 및 계약이 지체됐을 뿐 소집 일정이 끝나게 되는 현지 시간 월요일부터 협상이 진전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이다. 72시간 이후에 스펜스 선수의 거취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파라티치 디렉터 자체가 2021-2022 시즌에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를 직접 방문해서 스펜스의 경기를 살펴봐 왔고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런던 태생의 홈그로운 옵션이라는 점, 사실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든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나가든지 8명의 홈그로운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엔트리를 구성할 수 있고 다른 선수를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펜스 선수가 아직 유망주이고 어린 선수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검증을 마쳐야 하지만 홈그로운을 충족하면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 선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로마, 뉴캐슬, 브렌트포드, 노팅엄 포레스트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스펜스 선수에 대한 영입 경쟁에서 앞서 있다라고 저희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승격을 함께 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커넥션이 있긴 한데 스펜스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의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관심을 보낸 팀들 중에서 토트넘과 도르트문트의 관심에 좀 더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스펜스 자체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임대 신분으로 빅클럽에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꾸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팀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보다는 토트넘이 더 유력한 것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 스펜스가 올 경우에는 오른쪽 윙백 한 명을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스펜스가 원하는 꾸준한 출전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반년 전만 하더라도 지난해 여름에 영입한 에메르송 로얄이 남고 맷 도어티 선수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맷 도어티가 이제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로얄 선수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얄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괜찮지만 공격력이 좋지 않다는 평가 때문에 포백에서 라이트백이 더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어서 3백을 쓰는 콘테 감독에게는 어울리지 않고요. 로얄 선수의 경기력 자체가 크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토트넘에서 필요한 자원은 아니다. 그래서 로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년밖에 토트넘에 온 지 안 됐기 때문에 더 뛰고 더 도전하고 싶어 하지만 스페인 라리가에서 이제 본인을 증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라리가 팀들이 로얄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토트넘은 스펜스를 영입하는 대로 로얄 선수를 매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펜스 말고 사실은 콘테 감독이 기량만 놓고 봤을 때 원하는 선수는 조금 더 검증된 세계적인 윙백인 하키미라고 합니다. 이 하키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 밀란에서 콘테 감독이 잘 키워가지고 포텐을 터트린 선수입니다. 원래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에 있다가 도르트문트로 가서 뭔가 능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인테르로 와가지고 만개했고 그 인테르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선수죠. 이 선수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하키미 자체가 파리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또 파리도 내보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또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면 다른 팀들도 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콘테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키미를 데려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스펜스가 영입이 안 된다면 토리노의 유망주인 신고라든지 아니면 하키미 쪽으로도 돈을 써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펜스의 영입이 무산될 경우에 플랜 B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 이미 이반 페리시치가 영입이 됐고 또 라이언 세세뇽에 대해서 콘테 감독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벤 데이비스도 왼쪽 윙백을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영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 2020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 2,800만 파운드를 지불한 스페인 대표 출신 레프트백 세리오 레길론 선수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올 여름까지 바이백 조항 발동이 가능해요. 하지만 4,300만 파운드라는 큰 돈을 내야 되고 레알 마드리드가 그 정도로 레길론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복귀는 없을 것이다. 레길론 본인도 토트넘 잔류를 원한다. 다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레길론에 관심 있는 팀들이 많고 이런 팀들의 제안을 들어볼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좀 시급한 부분이 왼쪽 센터백인데요. 토트넘이 지난 1월달부터 왼쪽 센터백을 계속해서 영입하려고 추진해 왔는데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왼발잡이 센터백이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에서도 인기가 높고 비싸기 때문인데요. 콘테 감독이 원했던 1순위가 알레산드로 바스토니고 그 다음이 라이프치히의 요시코 그바르디올이었는데 일단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스토니는 에이전트가 직접적으로 이제 잔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스토니 본인도 그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토트넘이 이제 인테르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지켜보곤 있지만 가능성 사실상 없다라고 골드 기자가 설명을 했고요.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바스토니의 후순위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는 더 높아요. 라이프치히가 8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이유가 맨체스터 시티나 첼시 같은 돈이 많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들이 원하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 팀들과 경쟁해서 이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바스토니와 그바르디올이 실력적으로는 가장 좋은 선수지만 토트넘에 데려오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리스트에 있는 선수가 파우 토레스입니다. 파우 토레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해 여름에 이미 토트넘의 제안을 거절했었죠. 하지만 지난해와 올 시즌이 다른 것은 콘테 감독이라는 명장이 왔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우 토레스에게 오퍼를 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비아레알이 반년간 임대기간 정말 잘 썼던 로셀소 선수를 완전 영입하고 싶어 하니까 이적료 협상도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경쟁해야 되는 팀이 맨유인데 사실은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토트넘이 파우 토레스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혹시나 파우 토레스 영입에 실패할 경우에 보고 있는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활약을 통해 최근 잉글랜드 대표로 급부상한 마크 게히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던 토리노의 브라질 수비수 브레머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처분하고 싶어하는 랑글레 선수인데 랑글레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여름에도 바르셀로나가 보내고 싶어 했지만 토트넘 측에서는 좀 원치 않아가지고 이제 무산된 바가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중앙 미드필더 옵션인데요. 에릭센 선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에릭센이 말씀드린 대로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풋볼 런던의 취재에 따르면 일단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에는 부상 문제를 완전히 털어냈기 때문에 프리시즌 훈련 첫날부터 뛸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이미 4명의 미드필더가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있는데 해리 윙크스가 이제 모든 선수들이 몸 상태가 좋다면은 4번째 옵션이니까 출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윙크스가 원하는 건 꾸준한 출전 기회이기 때문에 올여름에 떠날 것이고 윙크스가 나간다면 역시나 새로운 한 명의 선수 영입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 나머지 선수들과는 다른 유형의 선수를 콘테 감독이 원한다. 전진성을 갖춘 공격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유벤투스의 미국 대표 미드필더 웨스턴 맥케니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달에도 그렇고 지난해 여름에도 그렇고 파라티치 디렉터가 온 이후 계속해서 맥케니와의 이적서를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오퍼를 했었다고 합니다. 풋볼 런던의 취지에 따르면 지난 1월 달에 맥케니를 유벤투스로 영입하기도 했던 맥케니를 너무나 좋아하는 파라티치 디렉터가 유벤투스 측에 오퍼를 했고 맥케니의 에이전트와도 이적 협의를 했는데 유벤투스가 거절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맥케니가 워낙 주전으로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제 부상이라서 시즌 막판에 좀 못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유벤투스가 이제 중용하고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맥케니의 계약 기간이 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영입을 위해 접근한다면 협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맥케니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벤탄쿠르보다 먼저 영입하고 싶어 했던 선수다. 맥케니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벤탄쿠르를 영입했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케니의 강점이라면 다재다능함인데요. 땅땅하고 빠르고 공격적이고 능력이 좋거든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드로 뛸 정도로 체력이 좋고 수비형 미드필드가 가능할 정도로 압박 능력이 좋고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 공격형 미드필드로 뛸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온다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윙크스가 떠날 경우에 토트넘이 생각해야 할 것 한 중에 하나는 홈그로운 선수의 쿼터를 채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홈그로운이 가능한 선수들도 찾아봤어요. 사우스햄튼의 제임스 워드 프로즈, 리즈 유나이티드의 케빈 필립스가 언급이 됐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시장 가치가 너무나 비싸고 또 원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풋볼 런던의 취지에 따르면 토트넘이 두 선수 모두를 원했는데 워드 프로즈는 사실 3년 전에 영입 합의를 했었으나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됐고 현 시점에서는 그때 추진될 때보다 4배나 몸값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영입이 올 시즌에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브라이튼의 이제 이브 비수마도 토트넘이 지켜보고 있고 또 릴에 소속된 헤나토 산체스 이 선수도 꾸준히 토트넘에 관심을 가졌지만 헤나토 산체스는 AC밀란 이적이 유력하고 이브 비수마는 여러 팀들이 노리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재영입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토트넘이 내부적으로 논의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곧 오퍼가 나갈 수가 있는데 브렌트포드도 재계약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릭센 선수의 의중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다만 이게 가속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토트넘이 에릭센을 오퍼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선수가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스터시티의 미드필더, 벨기에 대표 미드필더인 유리 틸레만스가 토트넘이 몇 년 동안 관찰하면서 원하고 있는 선수인데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 아스널이 틸레만스를 원한다고 해요. 틸레만스도 사실은 주전으로 꾸준히 뛰면서 좋은 경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찾고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으면서 로테이션을 감소해야 하는 토트넘이냐 아니면 확실하게 주전을 차지할 수 있는 아스널이냐를 두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 이 자리도 보강이 필요한데요. 일단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가 출전 기회를 위해서 이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손흥민, 쿠루셉스키, 모우라 이 선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페리시치까지 측면을 볼 수 있긴 한데 풋볼 런던의 취지에 따르면 사실은 이제 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면서 중앙 미드필더까지 커버할 수 있는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가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들었다고 합니다. 뉴캐슬이 1월 이적 시장에 원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또 네이마르와의 인연과 네이마르와의 호흡 등으로 굉장히 그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수인데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력과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속도, 득점 능력, 패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는 베르바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이 좋다. 지난 시즌에 리옹이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11골 7도움으로 좋은 공격 생산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오는 것 역시 토트넘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홈그로운 옵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른 선수들도 보고 있는데 레스터시티의 제임스 메디슨 얘기도 계속 거론되고 있죠. 다만 이제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2년 남은 시점 레스터시티가 아직은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적료의 문제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토트넘이 제시 링가드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는데 올여름에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링가드를 원하는 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고액 연봉을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링가드가 개인적으로는 해외 리그로의 도전을 선호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 남는다면 임대기간 좋은 경험을 쌓았던 웨스트햄을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또한 토트넘은 링가드가 원하는 주전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링가드가 토트넘을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홈그로운 옵션으로는 이제 주전 선수들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노팅엄 포레스트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기여했던 21살의 웨일스 선수 브레난 존슨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19골 9도움을 올렸기 때문에 2부 리그라고는 하더라도 충분한 능력을 보여줬고 잠재성이 있는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선수의 관심 길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브레난 존슨 역시 꾸준히 뛰면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격에 기여도 했고 노팅엄 포레스트와 함께 올라와서 뛰겠다 이런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공격수 포지션에는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 나이지리아 대표 공격수인데요. 세리에 A에서 32경기 18골을 기록한 검증된 선수죠. 나폴리에 가기 전에 리그왕에 릴에서 뛰고 있을 때부터 토트넘이 원했었는데 나폴리가 오시멘을 데려갔고 나폴리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오시멘의 몸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많은 유럽의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의 영입 역시 좀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 외에 레알 소시에다드의 스웨덴 대표 공격수 이삭이라든지 벤피카 소속의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인 다르윈 누네스에 대해서도 토트넘이 연결이 됐었지만 현재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이 거액의 이적료를 이제 오퍼를 하면서 누네스는 리버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토트넘이 파트릭 시크도 원했지만 이미 레버쿠젠과 시크가 장기 계약을 맺었고 또 인테르 밀란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마르티네스 역시 인테르와 재계약을 지난해에 체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잔류의지를 갖고 있어서 올여름의 영입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라고 골드 기자가 최신 상황을 짚어줬습니다. 결국엔 공격 라인에서는 마땅히 좀 유력한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신 보도 내용을 살펴본다면 현재 왼쪽 센터백으로 가장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선수는 파우 토레스고 이 선수가 무산될 경우에는 3백의 모든 자리를 볼 수 있는 브레머 선수 영입 쪽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윙백은 스펜스 영입이 가장 유력한 상태이고 중앙 미드필드는 에릭센, 맥케니, 파케타 이 3명의 선수가 고른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파케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이제 측면 공격수 역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케인 선수의 백업이자 또 공격 라인에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는 오시멘이 있는데 오시멘 역시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공격수 옵션이 누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스널 쪽으로 기울었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토트넘이 이 영입설이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 쪽으로 기울게 되고 어떤 선수가 유력해질지 추가적인 보도, 독점 정보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께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